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전자공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물어보셨던 이제 무상증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자, 무증, 유증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무상증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뭐냐면은 무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짜로 주식 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이죠. 증자를 한다는 건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건데 무상은 뭐냐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공짜로 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 주고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없는 기업은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고, 이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자본 총계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무제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본 총계는 자본금에다가 그동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잉여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더하면 자본 총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인데 보통 회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인데 무상증자 뭐냐면은 이 잉여금 있죠. 잉여금을 빼가지고 여기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이 잉여금을 빼죠. 잉여금이 좀 줄어들죠. 대신에 자본금이 커져요. 근데 자본 총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상으로 크게 변화는 없어요. 결국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잉여금 항목에서 자본금 항목으로 약간의 이제 그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수를 증가시킨다. 대신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만큼 주가는 또 다운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기업가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주가에 자꾸 호재냐면 어쨌든 공짜로 주식을 주거든요. 내가 주식을 100주 갖고 있는데 200주를 받게 돼요. 200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안 내는데. 물론 주가는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빠지잖아요. 그만큼 빠지게 되면 또 저가 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상자는 뭐 일반적으로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무상자 자체적으로 또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11월 7일 이제 11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신주의 종류의 수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무상자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주식 수가 늘어나는지 320만 주가 신주로 발행이 돼요. 그러면 증자하기 전에 몇 주였습니까? 323만 주. 그럼 무슨 얘기냐? 증자하기 전에 320만 주를 갖고 있던 기업인데 이번에 무증을 통해서 추가로 320만 주가 또 발행이 돼요. 그럼 100% 무증이라 그래요. 똑같죠? 그러니까 100만 주인데 100만 주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이 그렇게 좀 발행을 하게 됐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019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기준일이 있습니다. 11월 7일이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기준일 하루 전날을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해요. 권리락이 뭐냐?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권리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그 여기 320만 주가 그대로 똑같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보마그네틱이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면요. 주가는 그만큼 빠져요. 그럼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주가가 얼만큼 빠지면 되죠? 50% 빠지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100만 주짜리가 200만 주가 됐잖아요. 대신에 주가가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똑같죠. 결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 무증을 하게 되면 권리락 당일날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준일 기준으로 그 하루 전날 11월 6일이 권리락 그리고 그 하루 전날이 주주명부 폐쇄예요. 무슨 얘기냐? 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아, 내가 대보마그네틱 무상증자 나 받고 싶은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언제 주식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공시 무조건 들어가신 다음에 기준일부터 찾으세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7일. 이게 공휴일은 제외하셔야 돼요. 영업일에 안 들어가니까. 공휴일 제외하고 11월 7일 기준으로 무조건 이틀 전. 영업일 기준. 그 날짜를 찾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11월 5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 주식에 무증을 받으려면 나는 11월 5일 종가까지 사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6일 날은 권리락이기 때문에 11월 6일 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건 이날 사시건 무상자랑은 별개입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날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언제 상장하느냐? 11월 26일 날 상장합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요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체크하시면 돼요. 예. 자, 실제로 대보마그네틱 주가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무상자를 공시를 한 날, 무상자 하면 보통 호재예요. 보시면 이날 주가 급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죠. 그리고 권리락 하는 날 한 번 더 올라가요. 예. 근데 권리락 여기 마이너스 49.90 보이세요? 50% 마이너스 50% 써있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회사 주가가 25,000원 기준으로 하면 권리락 하기 전에 5만 원짜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리락이 반영이 되면은 주가 반토막 난다 그랬죠. 그래서 25,000원이 된 거예요. 기준가가 50% 하락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대보마그네틱이 권리락 하기 전에는 주가가 5만 원 이상이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권리락 하는 날 이제 반토막을 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락 하면 그날 또 한 번 주가가 아침에 오르는데 그리고 다시 빠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요게 똑같죠. 581만 7천 주가 원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인데 똑같은 수량을 또 같이 발행합니다. 아까 대보랑 똑같죠. 100% 무증을 하게 되고,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3일 써 있습니다. 그럼 그 하루 전날이 D-1일이 권리락, 예, 권리가 소멸되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 전날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날, 주주명부 폐쇄일입니다. 근데 12월 29일이죠. 왜 12월 2일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하죠? 영업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아마 11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2월 1일이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이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이틀간 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D-1은 11월 29일. 그러니까 내가 세경하이테크 주식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무증을 받겠다면 무조건 11월 29일 종가까지 사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신주 상장일은 12월 20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증 공시한 날이 이날이고 대보랑 똑같죠. 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권리락 하는 날 또 한 번 갑니다. 예, 권리락 마이너스 50% 써있죠. 그럼 원래는 이 기업은 주가가 이날이 여기가 35,000원이니까 원래는 7만 원짜리죠. 근데 주가 반토막 났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토막 난 주가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35,000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세경 하이테크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증 공시하는 날 주가 한번 튀고 조금 조정받았다가 권리락 하는 날 한 번 더 간다는 거, 이게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상자격 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우량한 기업들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잉여금 항목에서 돈을 빼서 자본금으로 넣는다. 잉여금이 뭐예요? 회사가 그동안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에요. 근데 회사가 적자나는 기업은 쌓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무증 못해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이 많아야 돼요. 한마디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많아야 돼요. 이걸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본금이 대보마그네틱이 16억밖에 안 돼요. 자본금은 처음 설립한 돈 16억 가지고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자본 총계가 362억이면 무려 얼마를 번 겁니까? 350억을 그동안 번 거예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잉여금이 350억이 쌓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무증한 거고, 세경하이테크는 29억 가지고 시작한 회사인데 1477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1400억이라는 돈을 쌓아놓은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무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보율이 2000%, 그 다음에 이 세경하이테크는 무려 4000%인데 보통 유보율이 1000% 이상인 기업들이 무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실 때 유보율이 1000% 넘네? 근데 무증 안 했나?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네? 거래 유통 주식수도 없네? 그럼 무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자까지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호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제가 유증 말씀드릴게요. 유증은 좀 악재인데 유증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음에는 유상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